예, 안녕하십니까. 매불쇼 녹화가 지금 끝나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매불쇼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한동훈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요. 지금 이 10폭의 주제는 윤석열과 박근혜인데, 태블릿과 관련된, 매불쇼에서 얘기했던 한동훈 문제를 좀 더 10폭답게 좀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매불쇼는 4명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이 한동훈만큼은 제가 좀 제대로 좀 이자가 얼마나 이 무식한지 딴 걸 다 떠나서 이자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지만 이자가 도대체 뭘 추가하며 언제 아웃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동훈하고 쌍둥이 두 놈. 이준석, 진중권 똑같아. 세 놈이 똑같아요. 세 놈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형제일 수도 있는데 세 놈의 특징이 뭐냐? 어떠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문을 깊이 읽고 공부하지 않고 댓글이나 퀴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잡지식만 쌓은 놈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자들이 이렇게 이 글을 쓴 걸 보면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뭐 하나를 깊이 들어가서 공부한 적이 없다 보니까 글이 그냥 온갖 네이버 지식인을 묶어놓은 것처럼 난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한 자들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이자들이 개념을 잘못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데,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 이 동료 시민 관련해서 지금 언론사들, 그러니까 한동훈뿐이 아니라 이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훈의 신세대 철학인 양 포장하는 언론사 기자들, 논설위원들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 진중권, 이준석 같은 자들이 지적 사기를 치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왔는데 뭣도 모르는 기자와 이 사람들이 그냥 와 대단한 철학 막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진중권이 한 십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해먹으려고 로버트 미학이라는 개념 가져왔습니다. 진중권 미학 석사에다가 카이스트 가니까 멋있다. 로버트 미학 그 개념 진중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뭔지. 그거 미학과 1학년 수업만 들었으면 로버트 미학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무식하니까.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래. 교수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고. 미학이 에스테틱스인데 그게 어떻게 로봇에 적용되냐고.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좀 한국말로 가장 비슷하게 이 번역하려면 감성의 이 작동 원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로봇 건담에다가 어떻게 감성의 작동 원리가 들어갑니까? 그게 미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아름다운 밀자 학자를 써놓으니까 로봇 미학이 가니까 말 되는 것 같지, 에스테틱스를 써보라고. 감성 돌아가는 거랑 건담 움직임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사기를 치는 놈들이 진중권, 한동훈, 이준석이에요. 정말 이거 뭐 제가 진짜 이 연휴 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국민일보 단독으로, 야 구자창 이종선 이름 바꿔. 니네들 이 기사 쓴 거 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이 조중동 논설위원들까지도 와 한동훈의 동료 시민, 에라이 무식한 놈들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동료 시민이? 응? 자, 한동훈은 신년사에서 동료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신에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한동훈은 국민이란 말은 현실에 잘 와닿지 않고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에 비해 동료 시민은 출퇴근 시간에 스쳐 지나가고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앞들에 있는, 이런 무식한 놈아. 야, 동료 시민이 이런 개념이냐? 동료 시민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줄 떨어지는 그런 이웃사촌. 야, 그러면 이웃사촌이란 말을 쓰던지, 자식아. 이웃사촌이지 그 개념은. 어떻게 커피 마시는 옆에 있는 놈이 동료 시민이야. 그리고 동료 시민의 구체적 사례를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에 있는데 피난처를 무료로 제공했던 인천 중구 찜질방 업주. 이런 사람들은 막 용감한 시민이지. 모범 시민이나 사회 품격을 높이는 분들이 동료 시민이야? 그거 네가 동료 시민 개념을 철학적으로 삼았다고? 누가? 네가 썼어 이거? 동료 시민 개념을 철학적으로?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경향신문의 2014년도에
박상후라는 후마니스타 뭐 출판사 대표가 썼던데 그때부터 이미 개소리를 한 거예요. 개소리 그때부터. 이걸 철학적으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어요. 동료 시민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결국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로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My fellow citizens라는 말을 구글 번역기로 돌리든지 아니면 영어 연설 그 모음집 막 케네디도 들어가 있고 오바마 들어가 있고 이런 10,000원짜리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정치인들의 영어 연습 모음집에 보면은 영어로 쫙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오바마나 케네디나 뭐 이런 사람들 했던 거를 거기에 My fellow citizens를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동료 시민으로 갖다 적어 놓은 거야. 번역자들이. 이게 철학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그게 여기에 철학이. 철학으로 얘기한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걸 또 주워 들어가지고 짓그려진 한동훈 그걸 좋다고 지금 한동훈을 찬양하는 언론사 다 나가 죽어야 돼요. 이것들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자, 펠로우라는 단어를요. 정말 많이 쓰죠. 미국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뭐 영국은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영국도 많이 쓴다 그래요. 근데 펠로우라는 단어를 왜 많이 쓰냐. 미국이란 내용은 군대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미국 군대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 1차적으로 수많은 인종들이 옆에 있고요. 카투사 같은 경우는 미국 군대도 아니야. 한국군이야. 한국군. 거기다가 한국에서 모집한 한국말로 얘기하면 군무원들 그리고 하청 회사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고 미군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용병도 있어. 이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US 아미라고 묶어야 되는데 그냥 솔저스 이래버리면은 달라. 나는 미군 솔저가 아니야. 나는 한국군 아미인데 미군에 파견 나왔어. 나까지 포괄이 안 돼. 그래서 펠로우란 단어는 뭐냐면 공동의 길을 같이 가는 아주 가까운 동료라는 개념으로서 펠로우를 꼭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이 중대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이 펠로우 솔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 그냥 솔저라 그래버리면은 야 이상하다 나 쟤랑 다른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놈이 같은 US 암인데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 다. 자 반면에 한국군 들어가잖아요. 한국군을 통솔하는데 우리 같은 이 공동의 길을 가는 이런 얘기하는 놈 봤냐? 한국군 지휘관 중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똑같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민족. 요즘에 약간 뭐 다문화 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한민족 국가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되게 인식이. 그리고 대부분 다 같이 끌려왔잖아. 그래서 그냥 한국군에서는 뭐야 그냥 제군들도 아니지. 그냥 솔직히 한국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야 이 새끼들아 하면 끝났잖아. 무슨 펠로우면 뭐가 필요하냐고 이 새끼들아 그냥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차이야 그 차이. 한마디로 다민족 다인종 심지어 이제는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본토를 벗어난 영국령 국가가 지금 60개가 넘어가고 예를 들면 미국의 본토를 벗어난 하와이나 괌 뭐 버진군도 아일랜드 이런 데까지 포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미국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시티즌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 해석을 빼버리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에서는 시티의 개념으로 공동체가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티의 개념으로 특히 영국과 미국은 명예혁명도 해서 민주주의 발전시키고 독립혁명 같은 경우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보스턴 중심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티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자 링컨이 마이 펠로우 시티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링컨 연설문에. 그러니까 무슨 신세대 떠들지 말라고. 링컨 때부터 떠들었으니까. 남북전쟁에 참여한 주와 시가 몇 개야. 남북 갈라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시티즌 그래버리면은 링컨과 같은 시티에 사는 사람들만 시티즌 돼버리잖아. 그럼 링컨은 포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펠로우 시티즌지 그러면은 다 내가 사는 시티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 시티의 시티즌을 포괄하는. 그래서 펠로우라는 단어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요. 미국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정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민족, 다인종, 다도시 국가들을 포괄하는 말로서의 펠로우 시티즌을 썼었어. 그래서 대부분 미국 대통령들이 펠로우 시티즌을 써요. 근데 오바마가 특별하게 펠로우 시티즌을 쓰면서 오바마는 이걸 완전히 이제 막 거의 글로벌처럼 글로벌 시티즌 개념처럼 마치 국가의 이 경계를 허물고 범세계 시민, 이거 박근혜도 한번 썼대. 세계 시민, 이런 개념으로 펠로우 시티즌까지 확정시켜버렸다, 글로벌로.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오바마의 제일 반대가 누굽니까? 내셔널리즘을 회복시키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티즌을 안 써. 오바마 때문에.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이 펠로우 아메리칸. 근데 트럼프도 펠로우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그 아메리칸 내에서도 워낙 많은 민족과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도 펠로우를 써줘야 되는데 시티즌을 쓰지 않는다는 개념은 사실상 트럼프는 내셔널 개념을 쓰는 거죠. 아메리칸은 개념. 근데 이 아메리칸으로 한정지면서 세계화를 얘기하는 오바마는 딱 벽을 치고 내셔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마이 펠로우 시티즌과 트럼프의 마이 펠로우 아메리칸스가 사실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활용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동훈이는 오바마나 트럼프와의 차이를 두고 정치적 개념으로 썼냐?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는 꼴을 보면은 찜질방 업주 얘기하고 커피 타준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한동훈이는 오바마니 트럼프니 따질 능력도 안 되고 구글 번역기로 펠로우 시티즌들이 동료 시민으로 나오니까 동료에게 잘해주는 시민, 이거 들고 나온 거라고요. 다만 한동훈이가 이민청을 가지고 자꾸 이민 떠들으니까 오바마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한동훈이가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내가 말하는 동료 시민은 오바마가 얘기하는 글로벌한 펠로우 시티즌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했어야지. 그 설명 하나도 안 나와. 찜질방하고 커피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모르는 거야. 한동훈이는 오바마하고 트럼프의 차이도 모르는 거고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 지가 볼 때는 국민이란 단어가 낡아 보이는 거지. 지가 볼 때는, 지 수준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치인이 그냥 국민이라 그러면 돼. 미국하고 영국처럼 펠로우 시티즌이 뭐니 펠로우 아메리칸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그냥 단일민족 국가잖아. 그럼 국민이란 단어 쓰면 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개념인데, 멋있게 보이려고, 이 무식한 보수 개돼지들 사기치려고, 국민 너무 낡아 보여? 야, 이 구글 번역기 쳐보니까 이거 동료 시민 멋있네? 동료에게 친절한 시민? 이 수준의 거를 이따위로 기사를 씁니까? 이따위로 기사를 쓰냐고, 이 수준의 거를. 지금 어느 언론사를 짚어봐요. 이 문제를 짚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문제를 짚은 사람이. 이런 식의 이 무식한 사기를 치는 자가 지금 여당에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게.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구글 번역기로 돌린 거 가지고 이게 한동훈만의 새로운 대중 철학이라고? 참 이거. 만약에 이 동료 시민을 오바마식으로 글로벌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뭘로 써야 됩니까? 동료 시민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글로벌리즘을 얘기하려면은 한국말로 비슷한 말은 사회동포주의예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의 글로벌과 한국의 글로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하려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꼭 만약에 오바마 스타일로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동료 시민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안 되고, 전 세계에 계신 한민족 동포 여러분, 남북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바마가 쓰는 개념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리가 있나, 그거를. 그냥 고시 법전이나 달다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조작서밖에 안 한 놈이 책 한 권이나 똑바로 읽었겠냐고. 그러니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고, 한동훈보다 더 무식한 기자들이 이걸 미화 찬양하는 거고, 국민들은 개들이처럼 속는 거고. 이게 미개의 야만 국가지 뭐야. 이게 미개의 야만 국가지. 내가 또 하나 놀란 게, 모비딕? 한동훈이가 모비딕을 읽어가지고 애들한테 선물해줘? 모비딕을 지가 읽었으면 고등학생한테 선물 못 줍니다. 모비딕은
이게 뭐 완역으로 읽든 뭐 원문으로 읽든 아마 미국 문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일 거예요, 이거. 이 심리 전개나 묘사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제대로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모비딕대에서. 이 책을 고등학생 1학년한테 준다고 이 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으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우 태우지 않겠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내가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예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야 이 자식아, 모비딕이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 주제냐? 모비딕 소설이?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테러. 이게 모비딕의 주제라고, 이게? 야, 이따위 주제였으면 모비딕이 지금까지 명고전으로 남아있겠냐? 지금 한동훈의 예를 든 거 보세요. 모비딕 읽고 나서.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테러. 바로 이 모비딕이 인용된 영화가 있어요. 모비딕이 인용된 영화가 그 딥 임팩트라고, 그 운석이 떨어져서 이걸 정리해주는 그런 영화인데, 딥 임팩트에서 그 운석을 향해 돌진하는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사는 우주선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이 목숨을 거는 거죠. 운석에 들이받아야 되니까. 그때 책을 읽는 게 모비딕이 나와요, 거기서. 이 거대한 고래, 이게 이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놈이 쫓는 게 이런 거 아니니까 권력과 출세만 쫓잖아요. 이 에이브럼 선장이 이런 허상의 이 흰고래 모비딕을 쫓다가 인생이 착살나는 얘기야. 근데 뭘 잘 준비하고 잘 대체. 그러니까 고래를 잡으러 갈 때 우리가 작살 잘 준비하자. 이게 모비딕의 주제라고. 이런 짓거리 해봐야 인생 허무다. 탐욕과 권력을 쫓지 말고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게 모비딕 책이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최후를 준비할 때 딥 임팩트의 그 우주선 비행사들이 모비딕 있는 대목이 나온다고 배경을 쭉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지금 이 모비딕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모비딕 읽었겠어 안 읽겠어 이걸? 안 읽었지. 안 읽고 어디 논술 교재나 무슨 뭐 퀴즈 책 보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니 볼 것도 없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갔다. 얘네들이 4년 동안 책 한 권이나 읽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고시책 달달 외워가지고 가는 애들이 모비딕 책 하나 읽는데요. 이거 일주일 동안 들이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 읽는데 한글로 되는 것도 이거 들이받아야 돼. 이걸 읽을 수 있겠냐고, 법대 간 애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시에 성공했다.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겠냐고. 그리고 검사가 됐어. 책 읽겠냐고요. 얘네들이 검사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피의자 불러가지고 협박하고 조작을 하는 놈들이 책을 읽겠냐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고, 무슨 동료심이냐는 사기치는 거고, 다 이런 꼴 나가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원래는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자들이 더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놈들이 이런 조작 날조 수사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지성은 완전 파괴돼서 미개 야만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전광함 그나마 좀 이제 나이 든 논설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는데, 요거 하나는 지적을 잘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이번에 그 송평인 논설 주간 동료시민 전혀 헛다리 짚었던데. 요거 한 위원장은 소설 모비딕을 자신의 최고의 독서로 꼽는다. 소설은 괴물고래 모비딕에게 판단을 잃은 A허브 선장의 광기 어린 목수에 관한 이야기다. 개인적인 목수의 모든 것을 건 A허브 선장은 결국 모비딕의 눈에 작살을 꽂았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자신뿐 아니라 피커드호에서는 전원의 죽음이다. 서로서 화자만 제외하고. 한 위원장은 자신이 모비딕을 향한 A허브 선장의 싸움처럼 공허하고 무모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하는 싸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뱃머리를 돌릴 시간은 얼마나 있다.
한동훈이가 모비딕을 최애 독서면요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 이 소설을 읽고 이 감명 받은 놈이 지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교사를 시키고 이런 짓거리 한다고?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 읽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특히 서울대법대 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장악을 했는데 뭐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인 거를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놈들에게 나라 맡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 저는 그래서 이 본보기를 위해서 이번에 WPC가 저는 총선 전에 터진다고 보는데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서울법대를 폐지시켜야 하는 게 맞겠다. 서울법대에서 지금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부터 강용석이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연대법대, 고대법대가 잘한다는 게 아닌데 1순위로 제일 나쁜 놈들이 많이 배출한 서울법대 하나만큼은 없애버려가지고 나머지 법대들에게 공정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거.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법조를 장악했다?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냐고. 일단 도덕성은 제로고 지식도 제로고 오직 출세를 위해서 사기치는 밖에 모르는 놈들 아니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모든 게 다 사기야.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이런 단어 봤어요? 이런 단어 본 적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동료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출생지라는 단어가 있냐고 지금 이게. 그냥 사기꾼이야 사기꾼. 얘는 그냥 말을 만들어.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 이런 단어가. 그래서 뭔가 도대체 뭐가 정치적 출생지냐. 지난해 11월 17일 대구였었다. 그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 한마디로 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대구가 저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에라이 사기구나. 그걸 그따위로 표현하냐? 출생지는 막 고향이야. 고향 출생지는. 그걸 출생지라고 표현하냐고. 그냥 대구에서 결정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건 오직 이 사기치는 단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얘는 무슨 이 연설집 이 하이라이트 그 10,000원짜리 봐가지고 베끼고 논설문 쓰기 그 책 베끼고 이런 식으로밖에 지식을 쌓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놈은 진짜 딱 앉혀놓고 한 10분만 한 주제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원래 박살 나는 게 정상인데 요 놈뿐 아니라 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준석 진중권대에서 애들이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멍청한 놈들이 깔려 있잖아요. 기자나 논객들이나. 한동훈 대에서도 똑똑은 하다 뭐가 똑똑하냐고 지금 모비딕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입만 열면 다 사기인데 지금.